왜 지금이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한다면 지금 하지 않음의 리스크와 지금 하셨을 때 겪는 리스크의 경중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인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와 젠글이 함께하는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젠글의 김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젠글 김준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죠. 베인앤컴퍼니의 양영훈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웹3의 개념과 탄생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들이 왜 웹3를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고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웹3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기업들이 웹3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들을 현존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것들은 회사가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웹3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존의 룰을 바꾸는 새로운 룰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에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관점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컨설팅을 하시다 보면 디지털 전략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이제 AI도 있고 뭐 빅데이터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이럴 텐데 기업들이 이 웹3라는 영역을 보는 게 이제 방금 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좀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업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나 뭐 빅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기술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만큼의 유스 케이스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AI를 도입해서 AI 컴퍼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웹3의 주요 요소로 보는 메타버스와 NFT와 블록체인은 우리는 메타버스 컴퍼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들은 아직은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명확한 아직 유스 케이스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칫잘못해서 우리는 NFT 기업을 발행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어떠한 비즈니스 문제를 당면해서 왜 웹3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질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술과는 사실 비슷한 맥락일 건데 명확한 유스 케이스가 있는 기술과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하는 하나의 툴로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웹3에 뛰어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웹3라고 하는 것들의 구성 요소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는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메타버스 AI부터 뭐 각종 NFT, 뭐 블록체인, 크립토 다 들어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웹3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요소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뭐 메타버스를 통해서 온라인과 버추얼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구찌부터 시작해서 많죠. 명품 브랜드들도 많이 하잖아요. 명품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구찌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제품이 예전처럼 오프라인의 백화점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 온라인 또는 세컨핸드처럼 중고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가품들이 들어오면 본질적으로 본인의 옷을 구매했던 고객들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 제품이 정말 전품인지 가품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판매되는 채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을 신뢰해서 딱 찍어보면 정품입니다. 딱 찍어보면 가품입니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명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죠. 반대로 식품 업체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오가닉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벌써부터요? 네. 환경에 좀 친화적이다라는 관점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희가 오가닉 제품을 살 때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오가닉 제품이 정말 맞나? 이게 처음부터 길러질 때부터 오가닉으로 잘 길러졌나라는 거에서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죠. 네. 그걸 만든 제조사와 유통사가 큰 기업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지인 거죠. 근데 만약 여기에 블록체인의 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최초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내는 농부들이 어떻게 오가닉하게 키웠는지를 정보가 기록돼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걸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겠죠. 월마트가 실제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결국 이 웹3를 하게 돼서 방금 구찌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보통은 기업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끝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세컨핸드로 넘어가게 되거나 뭐 소비자들이 다른 채널에서 그걸 계속 본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품의 수명 주기 자체를 기업이 훨씬 더 길게 관리해야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기업들이 관리해야 되는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들이 음지에서 양주로 많이 생겼죠. 세컨핸드가 거래되는 당근, 뭐 중고나라 같은 것들이 되게 큰 기업 가치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음으로 거래됐던 중고품들이 양지에 나와서 실제로 플랫폼 안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기업의 제품들을 관리해 나가는 수명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사용 경험이라는 것은 처음 구매했든 네. 이후에 구매했든 폐기하는 과정이든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야 되는 의무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제품의 개런티라는 측면도 있고 혹시 고객의 로열티를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네. 고객들 관점에서는 그 제품을 믿고 신뢰한다는 관점에서 예전에는 일방향적으로 만들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썼다면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참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준 회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저는 오늘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만은 네.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 반전 매력이네요. 저는 제가 딱 원하는 스케이트보드의 그 신발의 특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소비자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어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만약 그걸 만들어주면 저는 그 회사의 신발을 평생 동안 사서 신을 것 같아요. 약간 커스터마이즈드 된.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비단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서퍼들도 있을 거고 뭐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림을 그리는 거 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수명의 주기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관리의 방식이 제조와 기획 단위까지 확장되는 형태, 앞뒤로 확장되는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결국 기술이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해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본 이제 와디즈 같은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그런 것들도 방금 이제 파트너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산된 굉장히 작은 니즈들을 예전에는 대량 생산에서는 채울 수가 없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이제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바텀업 방식의 어떤 사업들이 가능해지는 형태를 가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제 웹3 형태 기술이나 사업 구조를 통해서 점점 더 대중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사회 시간에 우리 소품종 대량 생산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웹3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걸까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게 뭐 제조단에서 가능해진다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제 대기업의 상품 기획팀이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 기획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대기업이라고 하면 큰 규모를 달성을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작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면서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제조업 분야긴 한데 그 의류업 같은 경우에도 대형 브랜드들 위주로만 갔었다라고 한다면 무신사 같은 곳들이 왜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웹3를 시도하고 있는데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조금 따를 것 같거든요. 당연히 지금은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개념이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성공돼 있는 명확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던 글로벌 회사들이 쓰고 있다고 하지만 표면적인 형태의 사례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본질적인 문제들 해결된 부분들은 아마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도입하는 기업들이 과연 지금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냐라는 상호 간의 챌린지를 받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경영진들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좀 틀리긴 해요. 아까 저희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가졌던 개념을 완벽하게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 반쯤 사기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뜨내기의 트렌드인 건지 정말 향후에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매크로 트렌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시는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래도 기업들이 관심을 요즘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이제 자문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뭐 똑같이 어려운 시장을 보고 있고 똑같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어떤 태도적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퓨처백이라고 하는 관점이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발을 담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흘러갔을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미래를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저 미래가 도달한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변화를 해야 될 거냐라는 바라보는 방법인데요. 포워드 루킹 방법으로 지금은 많이 바라봤었죠. 지금까지는 미래가 5년 뒤와 3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저 미래를 갈 거냐라고 하면, 퓨처백 관점은 완벽하게 지금은 전혀 무시되는 거고 5년 뒤, 10년 뒤의 세상은 어떤 형태에 가 있을까?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달에 살 것인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화폐라는 것이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거는 몇 가지의 사례를 놓고 이런 것들 중에서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퓨처백 어프로치인데요. 지금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퓨처백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크로 트렌드, 웹3라는 것이 3년 뒤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올 것 같다. 왜냐하면 효용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게 10년 뒤에 오든 3년 뒤에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온다고 하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그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내가 위너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을 적용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기업들 만나다 보면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도 왜 지금이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뭔가 준비를 하던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만한 건가라는 이제 실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앞서가는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편인가요? 왜 지금이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한다면, 지금 하지 않음의 리스크와 지금 하셨을 때 겪는 리스크의 경중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인 겁니다. 이 미래가 온다고 믿었을 때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시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늦게 시작하시는 너무 거고, 뒤처질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왔을 때 당신은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온다고 믿다면 하지 않을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기업들도 많을 텐데요.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좀 기존의 기업들이 시도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 뭐 이런 사례들도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회사들을 만나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우리 NFT를 발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을 넣죠. 왜 NFT를 발행하고 싶으시죠? 어떤 목적과 문제가 있어서 NFT를 발행하고 싶으신 거죠? 인 겁니다. NFT 시장이 뜨니까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자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겠다. 좋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질 수 있는 풀 포텐셜은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NFT 시장 자체도 아주 크지도 않고 거기서 저희가 쉐어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멤버십이라는 것들, 고객의 로열티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기업 가치로 바꿀 수 있지? 우리 매장 앞에 줄 서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추워서도 우리 제품을 사고 싶어서 저렇게 줄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재화와 서비스를 사러 판매는 판매 수익만 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저렇게 줄 쓴 사람들한테 우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NFT를 발행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기업 가치를 돈을 주고 사서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면 당장에 우리의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NFT랑은 접근하는 방법과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거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웹3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먼저 디파인이 돼야 되는 거고 웹3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사업개발 담당자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난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저게 성공한 사례니까 저걸 벤치마킹 해야겠다라는 형태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산업이 굉장히 여전히 초창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남아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공 사례인지 아닌지를 봤을 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업개발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가라고 했으니까 네. 혹은 성공했으니까 그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본인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한 상태에서 본인의 이제 사업적인 상식 혹은 사업적인 목적인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네. 추진해 볼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3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웹3는 웹2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웹2에 발을 붙이고 생각하셔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상황들을 깨고 나와서 웹3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웹3가 만능은 아니다입니다. 네.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컨텐츠를 소비하시기 위해서 쓰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 채널이 뭘까요? 아무래도 유튜브 많이 하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플릭스도 구독하고 있죠. 맞아요. 비싸게. 그러면은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있다고 하면 네. 컨텐츠 소비하는 두 가지 큰 축이라고 해볼게요. 네. 유튜브는 웹2일까요? 웹1일까요? 웹3일까요? 아무래도 웹2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넷플릭스는요?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수용을 하니까 웹1과 2 그 어디쯤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본질적으로 본인들의 넷플릭스 메이드로 만들기 때문에 웹1이죠. 네. 유튜브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웹2인 거죠. 네. 이게 웹1, 웹2, 웹3라고 불리면 3가 무조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 웹1이 넷플릭스도 네. 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1, 웹2, 웹3는 항상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웹3는 만능이니까 웹1과 웹2는 버려야 되는 거고 구시대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최선이냐를 판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꿀팁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웹3를 써야 되는 거냐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나 혼자 공부해서 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최고 경영진에게 공부시켜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새로운 개념과 반쯤 사기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분들이 믿어야만 이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부시켜야 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면 베인&컴퍼니로 가야 될까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네. 우리 최고 경영진을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킵니까? 해야 되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주로 이렇게 최고 경영진 분들과 많이 이제 독대도 하시고 사업 이제 자문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최고 경영진 분들한테 얼마나 깊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실무자분들은 늘 하실 것 같거든요. 뭐 밤새서 보고 자료 만들면서도 들고 가면 늘 고쳐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최고 경영진들에게 웹3를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한다 아니면 이런 사업 개발을 하는데 승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한테 전화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인 것 같고요. 자막 나가고 있나요? 두 번째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기술을 설명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매크로 트렌드냐라는 관점에 설명이 필요한 거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화장품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는 화장품 회사인데 지금까지는 방법은 소비자들을 조사해서 소비자들 리포트를 받아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던 건데 이제 그렇게 팔려고 했더니 수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팔고 있고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유통 채널을 장악해서 팔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브랜드가 못 들어왔는데 이제는 SNS에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그러면 최고 경영진은 어떻게 푸실 거냐라는 네. 질문을 시작하는 거고 웹3에서 보여주는 분산 원점과 블록체인 기술과 그 분산화된 형태의 참여 형태로 해서 이걸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이거야말로 최고 경영진이 답을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답을 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웹3를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더라도 웹3를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청자인 최고 경영진이 가장 요즘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쉽게 이제 공감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웹3 도입에 대한 3가지 접근법 관점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실제 웹3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들이 웹3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정확한 방향성만 가진다면 이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양경훈 파트너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어설프게 판단하셔서 이거 다 나쁜 거 아니냐, 디파이, 폰지 사기 아니냐, 크립토 사기들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국 그거의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알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색안경을 벗어놓고 한번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림플러스와 젠글이 함께하는 웹3 사용 설명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3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토크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